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선수들이 새 팀에 합류하면 곧바로 미친 적응력을 보여주며 팀의 중요 선수가 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기대를 받으며 영입했지만 첫 시즌엔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입 첫 시즌은 부진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는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선수는 2015년 AS 로마에 합류했던 에딘 제코를 뽑아봤습니다. 2011년 겨울 이적 시장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해 4시즌 반 동안 189경기 72골을 기록한 제코였는데 14-15 시즌 세리에 2위를 하긴 했지만 팀 득점은 총 54골,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던 AS 로마의 기대를 받으며 임대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14-15 시즌 AS 로마의 리그 최다 득점자는 토티였는데 토티가 8골을 넣고 최다 득점자였던 터라 AS 로마는 최전방에 대한 갈망이 컸을 텐데, 제코의 첫 시즌이었던 15-16 시즌 리그 성적은 31경기 8골, 토티와 똑같았죠. 제코는 15-16 시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팬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스트라이커 새로 구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겠지만 새로운 리그에서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그 다음 16-17 시즌 제코의 성적은 리그 37경기에서 무려 29골, 첫 시즌 리그 8골이었던 공격수가 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반전의 성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16-17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10경기 8골로 유로파 득점왕까지 오르면서 로마의 갈증을 제대로 해결해주게 되죠. 리버풀에서 총 12시즌을 소화, 지난 22-23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난 리버풀의 구 캡틴 조던 앤더슨도 뽑아봤습니다. 리버풀에서 대체 불가능한 스티븐 제라드의 후계자라고 평가받게 된 선수, 리버풀에서 총 492경기를 소화하며 리버풀에서 쭉 주전으로 활약하게 되지만 핸더슨의 리버풀 첫 시즌도 어려움 그 자체였죠. 2011년 썬덜랜드에서 리버풀로 이적했을 나이가 21살의 유망주. 하지만 어린 선수치고는 첫 시즌 리그 37경기 출전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활약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리버풀도 리그 8위라는 부진에 빠지고 말았죠. 핸더슨이 원했던 중앙 말고도 우측 윙과 공격형 미드필더 포함 여러 포지션을 봤던 것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겠고, 데일리 메일에서는 11-12 시즌 최악의 영입 6위에 핸더슨을 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 역시 그 다음 12-13 시즌 새로운 감독과 함께하고부터 확실히 중앙에 자리 잡게 됐고, 이후부터는 완벽히 적응해서 리버풀의 한 축으로 활약하게 되죠. 12-13 시즌 12월에 진행했던 라리가 여름 이적 시장 최악의 영입으로 뽑힌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당시 마르카에서의 투표에 따르면 최악의 영입 2명은 아스날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던 알렉스 송, 그리고 또 한 명 2012년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던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였죠. 모드리치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 최악의 영입으로는 의문이겠지만, 당시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토트넘에서 프리시즌에 참여하지 않아 훈련에 부족함이 있었고, 사비 알론소와 사미 캐디라, 메스투 웨질이라는 주전 라인업을 뚫지 못하고 교체 멤버로 초반에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폼을 끌어올리자 12-13 시즌 후반기부터는 점점 주전으로 자리잡게 되고, 그 다음 13-14 시즌부터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까지 발전, 아직까지도 마드리드의 중원에서 힘을 더해주고 있죠. 05-06 시즌 도중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맨유에 합류했던 선수 파트리스 에브라도 선정해봤습니다. 당시 맨유의 주전 레프트백이었던 가브리엘 에인세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자 퍼거슨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AS 모나코에서 에브라를 영입하게 되죠. 하지만 에브라의 첫 시즌 퍼포먼스는 좋지 못했고, 에브라 본인도 맨유에서 뛰는 것은 나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라며 합류 초반의 어려움에 대해 표현했죠. 다만 에인세가 이미 시즌 아웃이었기 때문에 불안함은 팬들의 몫이었는데, 적응이 끝나자 에브라 역시 부동의 주전으로 발돋움하게 됐으니 에인세가 돌아왔지만 에브라의 출전 시간은 늘어났고, 에인세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자 13-14 시즌까지 쭉 맨유의 왼쪽은 에브라가 책임지게 됩니다. AS 모나코에서 시즌 중간에 이적해왔으니 적응이 어렵긴 했을 텐데, 첫 시즌이 끝나자 에브라는 맨유를 넘어 리그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성장해냈죠. 지금에야 전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수지만,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 첫 빅리그 진입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은 선수였죠. 09-10 시즌 폴란드 리그의 레흐 포즈난에서 리그 18골을 기록, 당시 22살의 유망주는 2010년 도르트문트로 이적하면서 빅리그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바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1012 시즌 도르트문트에는 루카스 바리오스라는 주전 공격수도 있었고, 레반도프스키는 리그 33경기 8골을 기록하면서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보여줬죠.
그래도 선발과 교체를 번갈아 뛰었고 당시 유망주였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는 있었는데 역시나 그 다음 11-12 시즌 바리오스가 부상으로 주춤한 사이 적응이 끝난 레반도프스키는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11-12 시즌 리그 22골, 12-13 시즌은 리그 24골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13경기 10골을 넣으며 월클 공격수로 성장하게 되죠. 물론 적응 성공에다가 좋은 감독의 지도력이 더해진 결과였겠지만요. 지난 22-23 시즌을 마지막으로 10년이 넘도록 지켜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문을 떠나게 된 다비드 데헤야. 이 데헤야 역시 처음 맨유에 합류했을 당시엔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군으로 데뷔, 20살의 주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특급 유망주에 등장을 알렸고 2011년 맨유로 이적하면서 데헤야는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만 당시 데헤야가 대체해야 했던 골키퍼가 은퇴한 에드윈 판데사르라는 맨유의 레전드 골키퍼였고 데헤야는 첫 시즌 높은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엔 어려움이 따랐죠. 퍼거슨 감독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데헤야를 위로했고 데헤야 역시 실수들이 있었지만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며 개선될 의지를 보여줬는데 실제로도 첫 시즌 적응기간이 지나자 데헤야는 다음 12-13 시즌 각성한 폼을 보여주며 올해의 팀 골키퍼에 선정됐고 그 다음 2시즌 연속 맨유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는 등 맨유의 주전 골키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 선수들에게는 항상 강한 피지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부호가 붙곤 하죠. 심지어 예전엔 메시도 스토크시티에서 검증 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런데 이게 또 아예 무시할 것도 아닌 것이 03-04 시즌 아스날의 리그 무패 우승을 포함 아스날의 레전드 플레이어인 로베르 피레스 역시 아스날 합류 처음엔 이 피지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선수였죠. 2000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아스날로 팀을 옮긴 피레스였는데 00-01 시즌 주전으로 뛰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피지컬에 고전했고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도 신체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팔꿈치로 밀거나 셔츠를 잡아당기는 등의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라며 피지컬적으로 힘들었음을 밝혔죠. 하지만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기를 거치자 피레스는 그 다음 01-02 시즌부터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데 01-02 시즌 올해의 선수, 01-02 시즌부터 03-04 시즌 3시즌 연속 올해의 팀에 선정됐고 그중 03-04 시즌 그 유명한 아스날의 무패 우승 당시에도 피레스는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8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어느덧 토트넘의 주장을 맡을 정도로 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 사실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후 첫 번째 시즌은 적응으로 애를 먹었던 시즌으로 기억되죠. 15-16 시즌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성적은 리그 28경기 4골. 독일에서 3시즌 연속 리그 10골 이상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 15-16 시즌 후엔 적응 문제로 다시 독일 리턴 이야기가 진하게 나올 정도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 어려움을 겪은 바 있죠. 하지만 토트넘을 떠나지 않은 손흥민은 두 번째 시즌부터 확실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시즌부터 지난 22-23 시즌까지 7시즌 연속 리그 10골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그 어려운 적응기를 거치는 모습을 우리나라 팬들이 함께 봤으니 또 부진한 선수들이라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 선정한 선수는 2004년 첼시에 합류했던 공격수 디디에 드록바를 선정했습니다. 02-03 시즌 갱강에서 리그 17골, 03-04 시즌 마르세유에서 리그 19골을 넣으며 리그왕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던 드록바는 2004년 첼시에 합류했던 무리뉴 감독의 요청에 따라 첼시에 합류하게 되죠. 이후 첼시의 레전드가 되는 선수지만 드록바의 첼시 첫 시즌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으니 04-05 시즌 첼시는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우승을 했고 드록바도 첫 시즌 리그 10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다이빙이니 뭐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죠. 드록바는 인터뷰를 통해 첫 시즌이 끝나고 마르세유로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드록바는 무리뉴의 설득 끝에 첼시에 남게 됐고 두 번째 시즌 16골, 세 번째 시즌 33골을 포함 적응기간이 끝나자 팀의 넘버원 스트라이커로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간중간 부진했던 시기도 있지만 첼시 역사를 대표하는 공격수 중 한 명으로 남게 됐죠. 지금까지 영입 첫 시즌은 적응을 못해서 팬들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적응 후엔 완벽히 팀에 녹아들어 활약했던 선수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